다수당 주도로 돌연 뒤바뀐 박진희 충북도 의원의 징계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공공소각장도 포화 상태에 다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증설은 쉽지가 않아 지역에서도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진천 시가지에서 추격전을 벌인 20대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무면허를 숨기려 무모한 도주극을 선택했다가 더 큰 사고를 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당초 공개 사과였던 징계가 돌연 중징계로 바뀐 박진희 충북도 의원 징계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 횡포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며 맞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사무소 보좌관이 법적 권한 없이 행정기관의 자료를 요구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진희 도의원. 윤리특위는 공개사과로 결론냈지만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선 출석정지 30일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박진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도중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돌연 수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에 퇴장했고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22명 중 19명이 찬성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2023년 해외 연수 추태 문제로 같은 당 의원들의 징계안이 상정되자 윤리위 결정보다 낮은 징계로 바꾸더니 다른 당에 대해선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 정치 보복이라며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그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다수당의 그 횡포에 저희들도 사실 인정할 수가 없고. 시민사회단체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당 힘으로 탄압하는 거라며 내 맘대로 의회라면 해산이 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저격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마녀사냥식 정치 보복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수와 다수 정당이 바뀌게 된다면 부메랑이 될 것임을 본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수의 탄압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보좌관이란 명함을 본 날부터는 5일이 안 지났다는 거죠. 왜 공개사과로 했냐고 반발하는 또 시민단체도 또 있었잖아요. 수정동의안 낸 거는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진희 의원은 해당 직원이 보좌관 신분으로 자료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개인 SNS를 통해 날선 설전을 벌이며 심상치 않은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것을 충북 여야에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북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공동대표 발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K바이오스퀘어와 청주공항 개발, 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기관 우선 유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돼온 충청도의 역사 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해 충청북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대낮 시가지에서 차량으로 10km 이상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외국인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면허를 감추려고 더 큰 모험을 선택했다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주혜 기자입니다. 앞 차량에 막힌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내달립니다.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를 치고 나가더니 정면의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선 또 다른 순찰차를 피해 달아납니다. 당장 정차하라는 경찰의 경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지해, 정지! 비좁은 골목길을 지나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하는 등
10km에 걸친 도주 과정은 무법천지였습니다. 역주행 차량을 마주한 일반 차량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한 1m, 2m 간격도 안 되게 쫓아갔었어요. 도망가니까. 막 그냥 뭐 싹 지나가 도망가더라고, 앞에 차가. 그러니까 바짝 쫓아서 계속 쫓아가더라고. 한적한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추월한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밀치면서 추격전은 1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곳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과 차량 파편 등 사고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경찰차도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보니까 옆에가 찌그러져갖고 차가 네다섯 대가 오면서 이제 사이렌 울리면서 이렇게 추격을 했어요. 지난 6일 오후 진천군 덕산읍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이 벌였던 도주극입니다. 경찰이 수시로 진행하는 무보험 차량 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무보험 차량도 아니었는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까 봐 무서워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동차를 가까이 붙여가면서 두세 차례 이상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절대 멈추지를 않고 속도로 올라가면서 다른 장소로 빠져나가니까 이 차는 도주를 하려는 차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계속 쫓아갔던 거죠. 경찰은 무면허 운전 외에도 도주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법규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더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유입이 본격화됐는데 충북 일부 시군은 공공소각장도 포화 상태라 지역 생활 쓰레기도 다 처리 못할 지경입니다. 쓰레기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십수년 된 시설은 점점 낡아가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요. 시설 개선은 갈 길이 멉니다. 허지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의 유일한 공공소각시설인 클린에너지파크입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퍼나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배출량은 급증했고 하루 평균 95톤의 쓰레기가 이곳으로 몰립니다. 시설 용량은 100톤이지만 사실상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최초에 설계할 때는 기준 발열량이 한 2,600kcal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발열량이 높아져서 95톤 정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쓰레기가 잘 타다 못해 화력이 너무 세져서 기계 과부하를 막으려 처리량을 조절해야 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 준공된 시설은 16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1년에 2번, 50일 정도는 가동을 멈추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고스란히 민간업체에 돈을 주고 맡겨야 합니다. 이 기간에 외부로 나가는 위탁 처리 비용만 한 해 10억 원. 소각장을 증설하면 아낄 수 있는 돈이지만 사업 지연으로 아까운 혈세가 매년 새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증설 사업은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 변동 여파로 턴키 공사가 유찰되면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공사비는 445억 원에서 658억 원으로 48% 넘게 폭등했고 행정 절차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충주시는 입찰 방식을 바꾸고 기재부를 설득해 기간을 단축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20% 이상이 되면 또 총사업비 관리 지침의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재부를 또 가서 기간을 좀 단축하자 그래서 그 타당성 재조사 그거 대신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다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간 한 6개월 정도 지금 단축돼서 현재 KDI가 진행 중인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올 하반기 총 사업비를 확정짓고 내년에는 인허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계획대로라면 당초 2028년에서 2030년 상반기로 새 소각장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려드는 수도권 쓰레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역의 자체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장 확충 역시 시급한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도내 유입과 관련해 증평군의회도 수도권 생활 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오늘 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주시에서 소각되는 수도권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은 증평군민의 건강권과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수도권으로의 쓰레기 유입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증평군의회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단양군과 지역 시멘트사에 수도권 생활 폐기물 반입 거부 합의를 본 전국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협의회가 이 같은 합의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합의한 단양군 사례를 들며 제천시와 강원도 영월군 등 시멘트사가 있는 인근 지자체들도 이 같은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등 단양 지역 시멘트 업체는 주민 우려와 연료 효율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 생활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는 협약을 단양군과 체결했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와 고환율,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일 가격도 심상치 않아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좀 더 싱싱한 물건을 고르기 위해 꼼꼼히 따져보지만 쉽게 집어들지는 못합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어떤 거를 그러니까는 요거를 사야 될지 저거를 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최근 식탁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17.8%나 올라 20kg 한 포대에 6만 2천 원대에 판매되고 있고 정부의 미국산 계란 수입 카드에도 계란 한 판 가격은 여전히 7천 원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먹긴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건데 사가긴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최근 한파 속에 대표적인 쌈채소인 청상추는 1년 새 42.9%, 얼갈이 배추는 37.8%, 깻잎도 7.6%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도로 다녀보는 거예요. 어디 좀 싼 게 있나 하고. 물가가 비싸갖고 장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싸지는 않아요. 싸지는 않아. 그러니까 올해는 또 더 유심히 요새 계속 이렇게 춥잖아. 그래서 비싸요. 여기에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바나나 가격이 1년 전보다 17%, 파인애플은 15% 오르면서 국산 과일 가격도 조금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니까 외국산 수입 물량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모으려다 보니까 훨씬 또 비싸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술에 취해 서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1시 4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부부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부 모두 등에 열상을 입어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안에 있던 7살과 4살 자녀들이 범행을 목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검토 중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을 추진 중인 청주시가 공영이나 민관 합동 개발 등의 대안에 대해 청주 여건에 안 맞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주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영이나 민관 합동 개발은 청주의 재정 여건과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CTX 연계를 위한 매각 신중론에 대해서도 노선과 정차역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며 불확실한 미래 계획 때문에 노후 터미널 개선을 계속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각 이후에도 청주시가 현대화 사업 전 과정을 통제하는 구조라며 민간 이익보다 시민 편의가 우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정 수소 중심 도시를 내건 충주에 수소 배관 실증 기반이 구축됩니다. 충청북도는 수소 배관망 국산화와 실증 기술 개발을 위한 공모에 충주시가 선정돼 2028년까지 국비 51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배관망 실증이 완료되면 청정 수소 생산과 배관망을 통한 유통, 발전 분야 활용 등 전주기 자립형 수소 도시의 모델이 충주에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는 수소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 최고의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동군의 대표 겨울축제인 영동곶감축제가 오는 30일부터 4일 동안 영동천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난개 국악단 공연과 한마음 콘서트, 마술 공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곶감 전시 홍보관이 운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